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지역의 교통 체증이 다시 증가하면서 전국 대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최악의 교통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또 최근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자 자동차와 주유소의 가솔린을 훔치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들의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면서 당국이 이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지역 교통 체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라는 또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가 됐네요. 네, 팬데믹 최악의 시기에는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 모두 텅텅 비었다가 점차 차량들로 붐비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운전자들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를 확인해주는 또 다른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트래픽을 추적하는 사이트 탐탐이 지난해 58개 나라 400여 개 대도시를 이제 대상으로 교통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LA는 2019년 이 최악일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때만큼 교통체증이 심각하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많이 되돌아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LA 지역 교통체증은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9%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보단 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LA 일대 교통체증은 2019년 42% 수준으로 측정이 됐는데 2020년엔 27%로 떨어졌고요. 작년엔 33%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교통 체증이 33%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교통체증이 일지 않을 때보다 33%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원활할 때 30분이면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교통체증이 일면서 33% 수준인 10분 정도 더 걸려서 약 40분간은 운전에 가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네네. 그리고 팬데믹 이전 수준의 교통 흐름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지만은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팬데믹과 교통체증 패턴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출퇴근 시간대 확실히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 그렇게 꽉 막힌 도로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침과 저녁 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팬데믹 이전만큼 교통체증이 심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반면에 낮 시간대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더 많이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저 낮에 다닐 때요. 네. 굉장히 차가 많이 막혀서 낮에도 이 정도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네, 오히려 낮 시간대 확실히 더 막히는 것으로 네네. 파악이 됐고요. 이처럼 아침과 저녁에 좀 덜 막히고 그 중간에 밀리는 이유는 분석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대만 달라졌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체증 아주 심각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아침마다 그 이 트래픽 리포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 화면을 보면은 정말 프리웨이가 빨개요. 네, 그만큼 자동차들이 네. 많고 또 이렇게 밀린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팬데믹 전보다 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대도시의 이 순위들이 나왔다는데 LA는 역시 상위권이겠죠. 네, 전국 2위입니다. 네. 그럴 거예요. 네, 두 번째 LA는 지난해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이 75시간에 달해서 전국 대도시들 가운데 두 번째로 교통체증 심각한 대도시로 꼽혔습니다. LA보다도 더 교통 혼잡이 심한 곳은 바로 뉴욕이었습니다. 네, 역시. 네, 전국 1위 뉴욕에서 운전자들이 평균 80시간 이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했고요. 이 교통체증 수준은 35%였습니다. 이어서는 64시간에 28%, 마이애미가 3위, 또 루이지애나 주도인 배턴 루츠가 62시간, 27%로 4위였고요. 5위는 다시 이곳 캘리포니아주인데요.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59시간 26%였습니다. 1년 동안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네, 1년 내내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북미 지역으로 보면은 뉴욕이 1위가 아니라고 해요. 어느 도시가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멕시코시티입니다. 아, 멕시코시티요? 네, 오, 이 무려 87시간 도로에서 허비를 해서 38% 교통체증 나타냈고요. 뉴욕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 나타내는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는 탐탐이 조사한 전 세계 도시들로 넓혀보면 28입니다.
어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 심한 대도시는 터키 이스탄불. 작년 평균 142시간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시간을 썼고요. 예. 교통체증 수준은 62%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뉴욕은 43이고 LA는 59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렇게 차가 막혀서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깝습니다만은 비싼 가솔린 가격에 부담되는 비용이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 이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최근에 가솔린 도둑이 또 그렇게 극성을 부린다면서요. 네, 개솔린 절도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솔린 도둑 타겟은 개인 차량, 주유소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가리지 않는데요. 먼저 남가주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한 개솔린 절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롱비치의 레돈도 비치 블루버드에 있는 쉐브론 주유소에선 갑자기 트럭 3대가 나타나서 개솔린을 훔치려다 걸렸습니다. 용의자는 단돈 $20만 지불하고 주유기 망가뜨리고 이 주유기가 이제 멈추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걸 캐셔한테 가지 않게끔 보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그게 가능한가? 기술도 대단하네요. 네, 기술이 점점 교묘해지고 와우,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경찰이 급습한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갑자기 이상한 트럭 3대가 들이닥치니까 예. 보통보다 이제 오랫동안 서서 거기서 이제 개솔린을 그렇겠죠. 훔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수상하게 여긴 주유소 직원이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 직원 똑똑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하자 용의자들은 급하게 차에서 내려 이제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은 그래도 검거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트럭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이상한 거예요? 일반 트럭이 아니라 개조된 트럭이었습니다. 음. 그 보통 일반 트럭에다가 이제 차체 중간에 커다란 그 플라스틱 탱크를 갖다 붙인 겁니다. 아. 그 대형 탱크는 이제 훔친 개솔린을 모으기 위한 그런 담기 위한 용도였고요. 그러니까 그 트럭의 오리지널 가스통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따로 마련된 통에다가 네, 담아가는 훨씬 거예요. 더 많은 개솔린을 훔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 직원은 이 용의 차량들이 마치 건설용 트럭 같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가주 지역에서 롱비치 주유소만 피해를 입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뭐 피해 입은 거 없었어요? LA 지역에서는 이제 롱비치 외에 다른 2곳에서 개솔린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윌밍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윌밍턴 지역 한 주유소에선 무려 5,000갤런 이상의 디젤을 도난당했습니다. 와, 네. 이건 약 3만 달러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솔린 절도 사건은 주유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개인 차량에 있는 이 가솔린을 또 털어가는 것도 또 있다면서요. 네, 뭐 주유소, 개인 차량, 회사 차량 할 것 없이 타겟이 되고 있고 이게 남가주뿐만이 아니라 뭐 개솔린 가격 급등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지역에선 최근 차량 10여 대에서 개솔린을 빼낸 남성 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동차 밑에서 연료 탱크에 구멍을 뚫어서 개솔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여성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보니까 그 회사 차량에 원래는 가스를 가득 담아놨는데 완전히 다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네. 와, 이렇게 자동차 개솔린을 훔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도 개솔린 도둑이 있긴 했는데 예전과는 수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동차 연료 탱크에 사이펀 파이프라는 걸 연결해서 개솔린을 훔쳤는데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연료 탱크에서 개솔린이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는 롤 오버 밸브가 장착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솔린 도둑들이 이전처럼 그 사이펀 파이프를 연결해서 개솔린만 빼내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개솔린 도둑들 아예 연료통에 드릴을 뚫어서 구멍을 내서 개솔린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연료통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연료통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하고요. 이제 연료통 자체를 교체시켜야 하는데요. 그 비용이 보통 $1,000 넘게 들어갑니다. 그럼 개솔린도 잃고 그 연료통 교체하느라 그 이상의 돈을 지출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연료통을 드릴로 뚫다가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라도 또 불이 또 화재가 발생할 거 그럴 아닙니까? 수도 있고요. 네. 야, 그거 상당히 위험할 텐데. 연료통에 연료가 없는 거를 모르고 그냥 운전을 했다가 이 차량 자체가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했어요. 네. 저는 왜 우리 어렸을 때 석유통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 사람 인자 같이 생긴 걸로 펌프해가지고 기름을 빼잖아요. 저는 그 주유구에 그걸 넣어가지고 기름을 훔쳐간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와, 그래서 당국도 개솔린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네요. 남가주 자동차 클럽이 이에 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 더그쇼프 공보관은 최근에 운전자들이 주유하는데도 상당한 비용 내야 하는데 네. 개솔린 도둑에 더 큰 피해 입는 사례가 나타난다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킬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는데요. 주택에 차고가 있는데도 그 차고 대신 드라이브웨이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다면 요즘 같은 시기엔 차고 안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 주차를 해야 한다면 이제 펜스가 쳐진 곳을 좀 찾아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CCTV 설치돼서 그 CCTV가 비추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확실히 도둑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슈프 공보관은 밝혔습니다. 당국에서 밝힌 예방법 치고는 사실 많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